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죠.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이 상단이 제한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 랠리를 경신했는데 고점에 대한 경계감,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느끼면서 상단이 제한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일단 미국 시장은 움직임이 나쁘지 않아요. 계속 강한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CPI부터 시작을 해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젯밤에도 수입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통제 측면에서는 좋다. 이번 주에 발표된 CPI 좋게 나왔죠. 그리고 PPI 데이터까지 좋게 나오고 또 취업자 수도 상당히 좀 지난주에는 또 시장이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왔는데 이번에 신규 출입수당 청구 건수도 20만 건이 훌쩍 넘어서면서 약간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환호를 했는데 다만 이런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되는 그 흐름에 또 그림자도 있는 거죠. 경기 침체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심리 지수도 7개월 내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만큼 경기 둔화 우려감도 제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상단이 제한되고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만 당분간은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CPI는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번 주 이제 우리 MC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빅 이벤트를 잘 넘어섰어요. 지난주에 보면 우리가 파고를 잘 넘어서야 된다고 했죠. 근데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CPI나 PPI나 이런 부분은 통제가 될 것이고 뭐 FOMC 회의에서 연준의 금리는 동결되고 또 파월은 약간 뭐 매파적인 발언하든 비둘기파적인 발언하든 무관하다. 대신 중요한 것은 금리를 몇 번 내릴 것이냐 이건데 한 번 내린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 PPI 이런 데이터를 보면 앞으로 연준은 금리를 한 번 한다고 했지만 인플레 데이터가 통제가 되면 뭐 두 번, 뭐 세 번까지는 아니겠지만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플레 데이터가 중요한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형주들의 랠리, 특히 이제 애플이나 또는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실적 시즌까지는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요. 이럴 때 AI 관련주들이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자,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일부 종목만 올라가는 부익부 빈익빈 장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을 잘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 이런 이제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 소비자 물가가 약간 경기 침체 우려감을 반영시켰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 중요하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변동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선물 옵션 만기일도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추가 랠리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약간 탄력이 둔화될 것인가 이런 이제 우려감이 상존하는데 일단 하락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상단에서 조금 더 상승해서 박스권 등락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한 단계 레벨업되고 약간의 등락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갔습니다. 만약에 빠지게 되면 포모 현상이 발생하겠죠. 야, 엔비디아 또는 뭐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 저렇게 올라가는데 이번에 순환매가 뭐가 돌지 하면서 그런 종목을 살려고 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려오면 받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죠.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 뭐 포모 현상이나 자사주 매입 때문에 그 시장을 받치는 움직임은 나온다. 다만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부 종목만 끌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가기에는 한 달이라는 또 그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까지 대두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 내려오면 매수를 할 것이고 대신 올라가면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느끼고 그동안 너무 올랐지 않냐? 좀 쉬어갈 듯한데 이런 생각도 들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상단이 좀 제한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저는 당분간은 이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등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파란 굵은 선이 21선인데 일단 변화가 있더라도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하기 때문에 이 이평선이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에너지를 응집하는 그 과정이 그칠 걸로 보입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유가예요. 우리가 CPI나 PPI 시장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이죠. 그럼 유가는 계속 하락을 할까요? 지금 유가에 대해서 서로 찬반 양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경제 구조로 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오펙 플러스에서는 감산을 좀 감산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약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비오펙 국가들 있죠. 이런 쪽에서는 증산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유가는 일단 브렌트 기준으로 해서 $50 정도 될 것이다. 이제 2030년 정도 되면 이런 흐름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티그룹은 바이든 편에 서서 지금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약간 이제 트럼프 성향의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만약에 브렌트유가 $50까지 내려오게 되면 미국은 전략 비축기를 비축하는 데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경기 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해서 한 $75 정도가 최저치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2025년도에는 $80 정도, $82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유가가 싸지게 되면 굳이 셰일 오일을 개발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수요도 감소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제 그 국제 정세가 안 좋게 돌아가면 언제든지 트럼프 성향의 자금들은 어떤 분쟁을 일으켜서 국제 유가를 띄우려 하겠죠. 바이든은 어떻게든지 유가가 하락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경제는 둘째 일이고 내가 일단 당선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유가가 이제 찬반 양론이 제기가 되는데 일단 유가는 시티그룹이 뭐 $75, $70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50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내려오진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약간의 그 골드만삭스가 추정하는 그런 쪽으로 움직일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상승을 하게 되면 상단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인플레 데이터를 보고 뭐 금리를 2번 인하할 수 있다 그런데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지금의 인플레 데이터가 한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9월 정도까지는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 전까지 계속 인플레 데이터가 좋아질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 과정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일단 지금은 21선이 올라올 때까지는 횡보 내지는 상승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시장의 이런 움직임을 우리 시장은 바통을 이어봐야 되는데 우리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일단 달러가 강해지는 게 문제란 말이죠. 달러가 강해지면 외국인들이 수입이 꼬이게 됩니다. 수급이. 그래서 주 후반에 미국 시장이 올라갔어요. 반도체가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약간 눌러주는 그런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달러 강세 때문인데 그럼 왜 달러는 강세를 보였을까요? 달러는 상대 통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제 금융시장이 경색이 되거나 아니면 미국 시장이 좋아져서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달러 사거나 아니면 상대 통화 약세를 보이거나. 근데 지금은 상대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또 미 주식을 사기 위한 그런 움직임도 약간은 있죠. 그럼 상대 통화는 엔화 약세 또 유로화 약세, 뭐 파운드화 약세 이런 기조를 이어가고 있죠. 특히 유로화가 약세를 보입니다. 자, 극우 정당이 유럽 의회에서 상당히 활기를 쳐요. 그러다 보니 프랑스나 독일 기타 국가들에 대한 불안감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강세를 보이죠. 제가 지난번에는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그 달러는 일시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21선에 안착을 하면 강해진다. 그래서 당분간은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강세를 보이게 되면 우리 시장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코스피 대형주들이 약간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직 확실한 주도주가 없어요. 물론 SK 하이닉스는 잘 움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하나가 강력한 랠리를 끌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이제 우스갯소리로 반바지인데 날씨가 약간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러 가려면 반바지를 사야 되듯이 날씨가 따뜻해지고 어떤 시장의 흐름 따라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가 움직이는 삼국지 장세가 펼쳐졌다. 2차 전지도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왔죠. 반도체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움직임이 좋았고 또 알테오젠도 강력한 랠리가 나왔고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시장의 중심축은 코스피는 전차 군단 그리고 코스닥은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코스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8만 전자로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젠슨항이 테스트 통과 실패한 거 아니다. 통과는 안 했지만 실패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재용이 저커버그나 아니면 기타 30개 미 기업들을 수장들을 만나서 AI 동맥을 맺거나 이런 걸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자 그것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HBM의 수급이 딸린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SK 하이닉스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삼성 것도 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힘들어해. 그럼 좀 달래는 그런 툴을 하겠죠. 젠슨항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재용의 광폭 행보로 인해서 삼성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높아졌죠. 맞아. 수요도 부족하고 어떻게든 쓰려고 할 것이다. 근데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제품이 아직까지 좀 좋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삼성 건 조금 쓰고 SK 하이닉스를 많이 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통과를 했다. 그럼 이건 이제 HBM의 약진의 원년이 된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움직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8만 전자까지 갔죠. 지난번에도 삼성전자 떨어질 때 오히려 사두는 게 좋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앞으로 시장을 끌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삼성이 올라가게 되면 SK 하이닉스나 기타 많이 올라갔던 한미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이 또 약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보면 급락했다가 반등을 세웠지만 삼성의 약진이 나오면서 약간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게 오히려 시장에는 더 우호적이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옐로 칩들이 끌고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이 한미반도체가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를 눈 감고 홀딩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871%가 됐어요. 또 여기에서도 한번 또 추가로 제시해드렸고 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 보면 20선하고 60선의 이격이 멀어졌다가 가까워지죠.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21선 올라올 때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는데 그때 약간 탄력이 둔화된다면 한미반도체도 약간 또 눌러줬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큰 흐름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반도체 관련 섹터 내에서 삼성의 약진이 다른 옐로우 칩이나 SK 하이닉스의 상승을 저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요? 다음 주에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시속 게임을 벌이겠죠. 그 과정에서 옐로우 칩들의 움직임이 약화됐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스몰캡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대형주들이 움직이면 옐로우 칩들이 좀 약하고 옐로우 칩들이 우르르 올라가는 달에는 또 스몰캡들이 잘 안 움직여요. 근데 대형주, 중형주들이 약간 탄력이 둔화할 때 이제 소형주들이 스몰캡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최근에 보면 태성이 유리기판 관련주의 숨은 강자로 강한 랠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3번을 이제 해드렸는데 특히 최근에 여기에서 해드렸고 또 딱 요날 해드렸는데 당일날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는 또 HB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한번 상승을 시도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옐로우칩 중에서는 이 한미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좋고, 그다음 이제 PCB는 이제 고부가 가치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YC캠이나 또 제우스, 원유QNC,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 있는 스몰캡 종목들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이노텍이 지난주에 강한 랠리가 나왔다가 눌러줬다가 주 후반에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LG이노텍의 움직임도 애플의 등을 얻고 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LG이노텍이나 이런 종목도 좋고, 그다음 이제 액신냉각 관련주들 뭐 KN솔이나 GST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부익부 빈익비 장세가 이어지고 대형주 아예 삼성전자, SK를 사서 두고 가든지 아니면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을 보유를 해서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 그 항상 이제 20선하고 60선이 수렴될 때 그때 탄력을 받습니다. 옐로우 칩들은, 스몰캡들은. 그래서 YC나 태성이나 이런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면 다음 주에는 액침냉각 관련주로 KN솔이나 GST 이런 종목들도 좀 보시고, 이제 결국에는 반도체 급등이 AI 쪽으로 포커싱이 됐잖아요. 그래서 AI 관련주들을 좀 잘 보시면 된다. 그게 폴라리스 AI나 코칩이나 또는 ITM 반도체 이런 종목까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건강 이상설 때문에 지배구조가 변할 것이다. 요것 때문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죠. 근데 이게 사실 무근이다 했는데 어쨌든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그리고 다시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출자 군안, 이것 때문에 현대모비스나 또는 글로비스가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 자동차 관련주는 그 시장의 수급을 이렇게 컨트롤할 때 사용되는 거고 이번 주에 한번 강해질 수 있습니다 했는데 소폭 강해졌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그 현대차 그룹주들 관련주를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조절용으로 반도체가 쉬어갈 때 움직이는 섹터죠. 그래서 자동차나 또는 그 벤더들, 현대차 그룹주 벤더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지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뭐 무인 자율주행이 된다, 뭐 4단계, 세계 최초로 4단계 자율주행을 한다, 여러 가지 재료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소폭 반등을 했어요. 그러나 지난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럴 때 보면 테슬라가 강해졌는데도 크게 안 올라갔단 말이죠. 그게 약간 2차 전지의 한계성이라는 이야기죠. 물론 에코프로머티가 뭐 블록딜을 했고, 또 트럼프가 사석에서 나 전기차 정책 폐지할 거야, 바이든이 했던 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볼리비아 염호 개발하는 게 4단계에 돌입했다, 이것 때문에 일부 종목들은 뭐 급등을 했지만 다시 급락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전지는 체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다. 그러나 쉬었다가 한 번씩 점포하는 그런 움직임은 나올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지난번에 대주전자재로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를 제시해드렸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이나 아니면 엔캠 이런 정도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폭발력 측면에서 보면 역시 이제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죠. 그래서 바이오, K바이오가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서고 약간 상반기와 하반기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상반기 때는 글로벌 시장 침투할 수 있는 그런 HLB나 또는 알테오젠이 강해졌다면 하반기에는 이제 개별 기업들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종목만 좀 강해지는 움직임이 나온다. 일부 종목은 어디가 될 것이냐? ADC, 항체 약물 접합제나 이중항체 쪽으로 움직인다. 그렇다면 이런 관련주들을 이제 잘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투심은 알테오젠이 끌고 간다는 거죠. 일단 반도체나 2차 전지가 강해지면
뭐라고 딱히 정형화된 공식은 없는데 시장 심리라는 게 있어요. 저 사람 봤는데 왠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저 사람은 별로 막 그렇게 빼어난 미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왠지 마음이 끌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왠지 그 시장에 딱 정형화되어 있고 어떤 경제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순환매라는 거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본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수익률을 쫓아서 올라가다 보니 이쪽이 안 좋으면 반대쪽이 올라간다. 좋아. 그걸 사보자. 이런 심리라는 거죠. 자, 경우에 어떻든 반도체 그 삼성이 강해지면서 반도체에 대한 절대적인 강세는 완화되고 있고 또 2차 전지도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옵니다. 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 강한 움직임이 약화됐어요. 그럼 이제 이런 바이오주들이 이번 주에는 약간 눌러줬지만 다시 좀 강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쪽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알테오젠이 다음 주에도 시가가 한 3% 정도 갭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시간에서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알테오젠이 30만 원 가면 약간 그 증권사에서 30만 원 갈 것이다. 안주에 높게 잡은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내리 속에는 30만 원이면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 추가 랠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21선 여기 올라올 때까지는 추가 랠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닥에서 사서 지금 고객의 계좌가 뭐 지난주에 570까지 찍었는데 이번에는 한 620 정도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한테 뭐 500% 이상 계좌를 보내주신 분들이 보니까 아주 많던데 어쨌든 이제 작년에 뭐 에코프로에 의해서 올해도 텐베거가 하나 형성이 될 것 같고 하반기에도 이런 종목들이 바이오에서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요? 다음 주에는 어떤 제약바이오 일정에 따라서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펩트론, 대화제약, 또 대봉LS,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아지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테마입니다. 항상 시장을 정확하게 알고 또 주도주를 알고 그다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테마나 섹터 움직임을 보신다면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다. 자, 테마 업앤다운. 액티지오 논란 때문에 뭐 동해 석유가스전 테마가 하락을 했어요. 반면에 글로벌 K푸드 인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화장품 또 상암에서 첫 완전 무일 자율주행을 했다. 이것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이 또 움직이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섹터들이 잘 올라갑니다. 이 K푸드도 보면 미국에서 김밥도 잘 팔리고 신라면도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네. 이런 움직임 때문에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고 수출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뭐 불닭볶음면 너무 뭐 맵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냉동김밥이나 막걸리, 삼계탕까지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이고 얘네들이 실적이 꾸준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높게 적용이 되는데 앞으로 과거 리레이팅 시기를 감안해 보면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PER이 상향 조정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종목들을 따라가야 됩니까? 물론 다음 주에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뭐 맥주나 이런 것들이 런던 올림픽이 조만간 개막이 되죠. 그것 때문에 올라가겠지만 이걸 쫓아가기보다는 드라이 아이스나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냉동 수출을 하려면 드라이 아이스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드라이 아이스 3분의 1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고 화장품 관련주들은 예전에는 중국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대중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미국 쪽에 비중이 좀 높아졌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그 인디 브랜드 제품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왔다. 그래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고객수가 70%나 되고 이런 흐름이죠. 저는 실리콘2를 이제 바닥에서 제시해드려서 끝까지 끌고 가는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이걸 다 사고 뭐 이런 건 아니죠. 이건 이제 알테오젠처럼 스윙으로 베팅해서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아무튼 실리콘2는 잘하면 뭐
20버그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제 성장성이 담보가 된 건 이렇게 끌고 가고 한국 화장품이나 이런 테마성 있는 것들이 있죠. 한국 화장품, 삐아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 관점에서 공략을 하고 또 그다음에 순환매는 나온단 말이에요. 테마내 1등주가 올라가고 2, 3등주도 올라가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에는 세화 PNC를 제시해 드렸는데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렇게 순환매 흐름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도 화장품 관련주 일부는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가 들까요? 방산, 원격 의료, 또 저출산 관련주, 뭐 물론 일부 아이폰 관련주도 움직이겠지만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나 이것은 뭐 방산뿐만 아니라 고속철 요 기대감 때문에 중앙아시아 수주할 수 있다 요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 원격 의료 관련주들은 월요일 날 서울대병원 휴진, 화요일 날 총파업. 자, 요것 때문에 이 원격 의료나 비대면 진료가 확대될 수 있다. 요것 때문에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고 또 이런 행사도 있어요. 다음 주에.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몇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시간이 좀 적으니 이건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방송이 끝나면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여기서 못 했던 내용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보시고 다음 주에는 네이버 웹툰이나 뭐 의류 관련주 이런 종목들 때 움직임도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장은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자, 일단 우리는 시장을 분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항상 탑다운 방식으로 거시경제를 분석하고 또 유망 섹터를 분석한 다음에 그 중에서도 탑픽 종목을 공략하는 이런 이제 흐름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우리가 국고철을 하는 이유도 결국 좋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저는 비빔밥으로 하지 말고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알테오젠처럼 삼천당제약처럼 또는 이 HLB처럼 뭐 629%면 정말 투자자들이 환호할 만하죠. 계좌에 빵 이렇게 찍혀 있다면. 근데 그렇게 찍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종목을 끝까지 끌고 가고 또 돈이 없는 분들, 투자금이 쪼그라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적은 자금을 이용해서 하루에 5% 수익만 내보자. 그러면 한 달에 더블이다. 근데 스노우볼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눈덩이는 뭉쳐서 굴려야만 눈사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두세 달 정도는 원금을 쓰지 말고 투자금을 좀 늘려서 그걸 가지고 5%만 내면 꼬박꼬박 큰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일부는 생활비, 품위주비 쓰시고 나머지는 그걸 가지고 알테오진이나 이런 강력하게 올라갈 종목을 베팅을 하자는 이야기죠. 요렇게 하면 투자 금액이 적어도 또는 그게 많이 물려 있어도 종목들에 많이 물려 있어도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리포트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방정한 양식으로 제가 쓰는데 핵심은 50주죠. 오늘장 공략주에서 스타일에 맞게 하나만 공략하면 되는데 안정적인 것부터 해서 공격적인 것까지 해드리는데 이게 4월달 지난 4월달에 리포트 종목 중에서 좀 20% 이상 나오는 종목입니다. 뭐 100% 이상도 한 N7개 넘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종목만 공략했더라도 28, 세 번째 공략을 했다면 40%. 시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뭐 33% 이렇게 나와요. 5월 달에도 보면 좀 시장이 좀 덜 좋다 그러면 한 20% 정도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나오고 그다음 세 번째 종목은 항상 한 15에서 뭐 20 이렇게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이게 5월 달에 또 제시를 해드려서 강하게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6월 달은 약간 저도 이럴 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VI가 발동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하루 이틀 있을 때도 있어요. 지난주 후반이나 6월 달 들어와서 또 이번 주 초까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하루 이틀은 약간 쉬어가요. 그러면 제가 신도 아닌데 매일 급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하루 이틀 지나니까 당일날 세 종목 중에서 12%, 22%, 5%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투자라는 게 매일 좋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장을 앞서 나가고 선취매하고 이러면 경동인베스트도 카자흐스탄 광구 개발권을 따낼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저점 매수를 해드렸죠. 근데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면서 10% 이번 주에 매매했던 내역인데 그리고 지노미트릭도 61선 돌파되면서 제시해드렸는데 그 다음날 급등 나와서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 날은 또 세아PN이 이제 화장품 순환매가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얘가 가장 세게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바닥권에서 했는데 또 상한가 근처까지도 올라갔죠. 그리고 삐아는 이제 2번 해드렸고 또 이번 주에도 해드렸고 그런데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는 고점에서 팔아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리포트 종목이나 그 스윙으로 보면 이런 조용한 자리에서 제시드려요. 급등이 나오면 고점에서 팔아드리죠. 근데 참 우리가 이제 내가 사면 꼭지, 내가 팔면 바닥 이러는데 저는 이제 끝 거꾸로 합니다. 우리가 사면 바닥, 내가 팔면 꼭지. 여기서 이제 매도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빠져가지고 야 우리가 고점을 정확하게 잘 잡는가 하면 영향력이 많이 커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흐름도 나왔다는 이야기죠. 항상 주식은 이 장기 평선 돌아선 종목이 스윙 관점에서는 20하고 60, 수급선 60선과 생명선 20선이 붙어있는 종목을 공략하면 어떻게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닥에서 제시해드렸는데 라이코홈이 급등이 나오면서 금방 한 25%, 54% 올라갔죠. 무인 자율주행이 본격화가 된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이나 뭐 VT 이런 종목들은 화장품 관련주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미리미리 선취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는 사실 뭐 재료가 화려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재료를 바닥에서 사서 2번 해드렸는데 딱 상승 출발하는 날 이럴 때 해서 끝까지 끌고 가야죠. 그래서 중앙첨단 소재는 며칠 만에 233%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항상 이런 종목들이 좋아지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이제 수급선과 생명선 20선이 60선이 수렴이 돼서 올라가는 종목이 뭐 태성이나 중앙첨단 소재나 YC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옐로우 칩들은 한미반도체를 뭐 800% 이렇게 끌고 가야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21선만 무너지지 않게 끌고 가면 실리콘2처럼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급등주들을 끌고 갈 때 20선을 무너지지 않게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올해 드라마틱한 시장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시장이 뭐 약세를 보이고 이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사서 끌고 가는 이런 전략과 또는 매일 먹는 전략을 병행하시면 투자자분들의 수익이 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